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개월마다 치과 정기 검진을 받아요. 잇몸이 약해서 관리를 꾸준히 해야 하거든요. 그날도 건물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3층 치과에서 스케일링 받고 다음 예약까지 잡았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어요. 주차장에 도착하니 웬 중년 여자가 제 차 앞에 팔짱을 끼고 서 있더라고요. 뭐지 싶어서 다가갔죠. 이 차 당신 거예요? 네, 제 차인데요. 혹시 제가 문콕이라도 했나요? 여기 아무나 세우는 자리 아니에요. 당신이 건물 사람이에요? 3층 치과 다녀오는 길이에요. 스케일링 받았거든요. 이 자리는 건물주 지정석이에요. 건물주 자리라고요. 눈이 있으면 좀 보고 다녀요. 어머, 그래요? 죄송해요. 표지판이 없어서 몰랐네. 건물주 지정석이면 바닥에 금칠이라도 해두시지. 이 건물 내 거예요. 내 건물이라고요. 다음부터 여기 절대 세우지 마요. 알아들어요?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귀찮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더라고요. 아이고, 건물주시구나. 실례했습니다. 근데 어머니, 건물주시면 바쁘실 텐데 주차장에서 이러고 계시면 돼요? 월세 받으러 다니셔야죠.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밀리는 데도 많다던데. 뭐라고요? 지금 나랑 말장난해요? 아이고, 장난은요. 제가 왜 건물주님이랑 농담 따먹기를 하겠어요. 그냥 걱정돼서 그래요. 어머니처럼 열정 넘치시는 분이 주차장에서 시간 낭비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 시간에 건물 한 채 더 사셔야지. 야, 너 지금 나 비꼬는 거야? 들켰네. 어머니가 진짜 건물주시면 주차장에 표지판을 세워두셔야죠. 저처럼 모르는 사람이 또 세우면 어머니 혈압만 올라가잖아요. 혈압약 값도 비싼데 요즘 약값 올랐어요. 사과해. 건물주한테 사과하라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건물주님. 다음에 또 뵈면 절이라도 올릴게요. 큰 절로. 건물주님, 만수무강하시고 월세 밀리는 일 없으시길 빕니다. 공실도 안 나시길 빌고요. 세입자들 야반도주 안 하시길 빌게요. 저는 창문을 올리고 차를 뺐어요. 백밀러로 보니까 혼자 발 동동 구르며 소리치고 있더라고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세상에 진짜 별사람 다 있어요. 주차장에서 자기가 이 건물 주인이라고 갑질하는 사람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 여동생이랑 단둘이 살고 있었죠. 둘이서 의지하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언니, 나 프로포즈 받았어. 뭐? 진짜? 그 소개팅으로 만났다는 의사 오빠? 우리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나랑 결혼하고 싶대. 야, 잘됐다. 축하해. 우리 지영이 드디어 시집 간다. 드디어 밥값 덜 들겠어. 반찬 토종도 안 들어도 되고. 언니, 농담이야, 농담. 근데 진짜 잘됐다. 의사면 돈도 잘 벌고 아프면 공짜로 봐주고. 완전 가성비 남편이네. 피부과라고 하지 않았나? 이야, 그럼 평생 피부관리 받겠네. 나도 덩달아? 여동생이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울어? 내가 뭐 잘못 말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언니 두고 나만 먼저 시집 가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야, 한지영,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왜 미안해? 네가 나한테 뭘 잘못했는데. 그래도 언니가 아직 결혼 안 했는데
내가 먼저. 야, 그럼 뭐 어쩌라고. 나 시집 갈 때까지 네가 노처녀로 썩으려고? 그거야말로 불효지. 엄마 아빠가 땅속에서 뒤집어지시겠다. 아니 뒤집어지다 못해 벌떡 일어나시겠다. 언니. 그리고 나는 안 간 거야. 갈 마음이 없었어. 시집 가서 시어머니 밥 차려드리고 명절에 전 부치고? 아유, 생각만 해도 피곤해. 난 그런 거 싫어. 난 그냥 여기서 편하게 살래. 나 혼자. 네 덕분에 집도 넓어지겠다. 잘 됐네. 여동생이 피식 웃더라고요. 눈물을 훔치면서요. 언니는 진짜 맨날 그런 식이야. 뭐가 사실인데. 너 시집 가면 나 방 2개 쓴다. 하나는 침실, 하나는 옷방. 완전 럭셔리지? 아, 생각만 해도 신난다. 네 방에 옷걸이 쫙 박아야지. 언니, 고마워. 진짜 고마워. 고맙긴. 네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이야. 근데 그 남자 얼굴은 좀 보여줘야 할 거 아니야. 언니 허락도 안 받고 결혼한다고? 그래서 말인데 이번 주말에 셋이 밥 먹자. 언니한테 소개시켜줄게. 좋아. 근데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결혼 못해. 알지? 언니 눈은 높거든. 알았어, 알았어. 여동생이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주말이 되었어요. 약속 장소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여동생과 남자친구가 테이블에 앉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남자친구 옆에 중년 여자가 함께 앉아 있었거든요. 셋이 만나기로 했는데 왜 4명이지 싶었죠. 다가가면서 그 여자 얼굴을 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멈칫했어요. 며칠 전 주차장에서 시비를 걸던 바로 그 여자였거든요. 아이 세상에, 저 여자가 왜 여기서 나오나요? 동생 남자친구가 일어나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누님. 저 박성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꼭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모셨습니다. 양해도 안 구하고 갑자기 죄송해요. 언니, 나도 방금 알았어. 아니야, 괜찮아요, 성민 씨. 어머니 뵙게 돼서 오히려 좋죠 뭐. 어머, 반가워요. 지영이 언니 되시는 분이시구나. 아이고, 이렇게 직접 뵙게 돼서 정말 너무 좋네요. 얼마나 뵙고 싶었는지 몰라요. 저는 속으로 뒤집어졌어요. 주차장에서 건물주라며 행패 부리던 그 여자가 분명히 맞았거든요. 근데 저를 전혀 못 알아보더라고요. 며칠 전에 차창 두드리며 사과하라고 악을 쓰던 사람이에요. 안면 인식 장애가 있으신 건지 그날 술이라도 드셨던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 동생분이 미인이시더니 언니분은 더 예쁘시네. 우리 성민이가 복받은 거예요. 이런 집안에 장가가게 됐으니 내가 며느리 복이 터진 거야. 엄마, 너무 오버하신다. 뭐가 오버야, 사실이 그런데. 지영이, 우리 며느리, 참 예뻐. 내 눈은 틀린 적이 없어. 본인 눈이 틀린 적 없다고 하시는데요. 그 눈으로 며칠 전에 본 저를 못 알아보고 계시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여동생은 쑥스러워하면서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니래. 아유, 벌써 어머니라고 불러주니까 가슴이 벅차네. 성민아 들었어? 어머니래. 내가 어머니야. 아유, 엄마 다 들었어. 그만하고 앉아. 어머니, 혹시 저 어디서 보신 적 없으세요? 어머, 처음 뵙는데요. 왜요?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나? 아니에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나 봐요. 어머니처럼 인자하신 분이 제가 본 그 사람일 리가 없으니까요.
어머, 그렇죠. 나 원래 인상이 순해요. 사람들이 다 그렇대요.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순하긴요. 주차장에서 눈에 불 켜고 사과하라고 악쓰던 분이 그 순한 인상은 어디 숨겨두셨다가 오늘 꺼내신 건가요? 식사를 하는 내내 예비 사도는 칭찬을 쏟아냈어요. 두 분이 부모님 일찍 여의고도 이렇게 의젓하게 크셨다며? 정말 대단해요. 요즘 세상에 이런 자매가 어딨어. 우리 성민이가 진짜 금덩어리를 주운 거야. 저는 그냥 웃으면서 맞장구 쳤어요. 일단은 참아보았습니다. 식사가 무르익자 예비 사돈이 슬쩍 본론을 꺼냈어요. 우리 성민이가 결혼하면서 피부과를 오픈할 거예요. 피부과 하면 1년에 수십억은 벌어요. 수십억. 우리 성민이 실력이면 금방 자리 잡을 거예요. 엄마, 그건 좀 과장이고. 과장이 아니야. 네 선배 병원 봐. 얼마 번다고 했어? 피부과가 얼마나 잘 되는데 아주 돈을 쓸어 담는다니까. 지영이도 평생 피부관리 공짜로 받는 거야. 좋지? 네, 어머니. 저는 그냥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비 사돈이 갑자기 저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지영이 언니분 병원 인테리어는 신부 쪽에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피부과 낼 건물이 내 소유거든. 내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월세가 안 나가잖아요. 월세가 안 나가니까 인테리어 정도는 신부 쪽에서 해주는 게 맞지 않겠어? 우리가 건물을 테니까 인테리어는 여자 쪽에서 되는 거지. 공평하잖아요. 여동생이 얼굴이 굳더라고요. 저도 속으로 어이가 없었어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돈 얘기를 이렇게 대놓고 하나 싶었죠. 그리고 피부과로 돈 벌면 그건 뭐 반반 하나요? 아니잖아요. 어머니, 그건 좀 갑작스러운데. 갑작스럽긴. 결혼하면 다 한 가족인데 뭐가 갑작스러워. 지영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아, 그러세요? 어머니 건물이 어디에 있는데요? 요 근방에 땡땡 빌딩이에요. 5층에 피부과 내려고. 위치가 아주 기가 막혀. 주변에 아파트 단지도 많고 유동인구가 엄청나. 내가 눈이 있어서 그 건물 샀지. 노른자 땅이야, 노른자. 그 빌딩이 얼마나 비싼지는 대충 알겠죠? 저는 그 순간 속으로 멈칫했어요. 땡땡 빌딩이요? 며칠 전에 치과 검진 갔다가 주차장에서 시비 붙었던 바로 그 건물이었거든요. 저는 표정 관리하면서 계속 들었어요. 아, 좋은 위치네요. 근데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한 7억 정도 되지 않겠어? 피부과가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게 해야 해요. 환자들이 분위기 보고 오거든요. 7억이면 제대로 할 수 있어요. 7억이요? 7억이 많아 보여도 피부과 자리 잡으면 반년이면 뽑아. 우리 성민이 실력이면 금방이야. 손해보는 장사 아니야.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걸요. 의사 남편, 의사 제부 얻으려면 투자도 해야 하는 거야. 막말로 병원 자체를 차려주겠다는 사람도 있었어. 엄마, 말이 좀 심하다. 뭐가 심해? 사실이 그런데. 요즘 의사 사위 얻으려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다들 줄 서. 특히 피부과는 재벌들도 서로 모셔가려고 해. 네, 일단 알겠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래요. 천천히 생각해요. 근데 너무 오래 끌면 안 돼요. 인테리어 업체 일정도 잡아야 하니까. 저는 그냥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남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어요.
여동생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언니, 어떻게 생각해? 일단 건물부터 보자고 해보자. 어디까지 가나 궁금하기도 하네. 여동생이 자기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했어요. 예비 사돈이 흔쾌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다음날 4명이 건물 앞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자, 여기가 내 건물이야. 어때? 외관부터 남다르지? 네, 깔끔하네요. 깔끔한 정도가 아니야. 이 동네에서 이 정도 건물 없어. 내가 괜히 산 게 아니라고. 이 건물 나올 때 경쟁이 얼마나 붙었는지 알아? 내가 현금 박치기해서 따낸 거야. 예비 사돈이 로비부터 안내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부동산 중개인처럼 설명을 하더라고요. 로비 봐. 대리석이야. 요즘 건물들 다 싸구려 타일 쓰는데 여긴 달라. 내가 건물 살 때 제일 먼저 본 게 로비야. 로비가 격이 있어야 건물 값어치가 있는 거야. 아, 엄마, 너무 자랑하지 마. 자랑이 아니라 사실이야. 지영이도 시집 오면 이 건물 며느리인 거야. 알아둬야지. 나중에 이 건물 다 물려줄 거니까.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부담은 무슨? 다 네 거야, 네 거. 우리 성민이랑 결혼하면 이 건물 공동 명의로 해줄 거야. 내가 그 정도는 해줘야지. 건물 며느리요? 공동명의요? 그건 또 무슨 소리인가요? 저는 속으로 웃으면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5층에 도착하니까 헬스장이 운영 중이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러닝머신 뛰는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저 헬스장 계약 끝나면 나가. 그 자리에 피부과 인테리어하고 오픈하는 거야. 위치 봐. 엘리베이터 바로 앞이야. 손님들이 헤맬 일이 없어. 위치도 좋고 평수도 딱 맞네. 여기면 장비 배치하기도 편하겠다. 대기실이랑 시술실도 나누기 좋고. 그치? 내가 괜히 여기 점 찍은 게 아니야. 인테리어만 7억이면 최고급으로 할 수 있어. 강남 피부과 부럽지 않게. 아니, 강남보다 더 잘 꾸밀 거야. 헬스장 계약은 언제 끝나요? 조만간이야. 내가 재계약 안 한다고 통보했거든. 건물주가 나가라면 나가야지 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어요. 속으로는 이 헬스장 계약이 언제 끝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계약이 끝났나요? 예비사돈 설명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웃음이 나왔어요. 피식하고 새어 나오더라고요. 여동생이 저를 보더니 따라서 웃기 시작했어요. 둘이서 서로 쳐다보면서 킥킥거렸죠. 어머, 왜 웃어요? 뭐가 그렇게 웃겨요? 누님, 왜 그러세요? 지영이도 왜 웃어? 아니에요. 죄송해요. 그냥 갑자기 너무 좋아서요. 좋아서요? 네, 피부과 의사를 제부로 맡게 되잖아요. 생각할수록 기분이 좋아서 웃음이 나네요. 우리 지영이 복받았다 싶어서요. 맞아요. 저도 의사 아내가 되어서 시집가고 이렇게 좋은 데서 병원하게 되니까 너무 기뻐서요. 실감이 안 나서 웃음이 나요. 예비사돈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그래요? 아이고, 당연히 좋아야지. 우리 성민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의사에 성격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지. 지영이가 복 받은 거야. 복 받은 거. 엄마, 또 시작이다. 뭐가 또 시작이야. 사실이잖아. 지영이 언니분도 인정하셨잖아. 저는 속으로 웃음을 참았어요. 인정은요, 뭘 인정해요. 저랑 여동생이 웃은 이유는 따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인테리어는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그거?
내가 잘 아는 강남 인테리어 업체가 있어. 피부과 전문으로 하는 데야. 거기 사장이랑 내가 친해서 잘해줄 거야. 확실하게. 강남 업체요? 비싸지 않아요? 비싸도 제대로 해야지. 싸구려로 하면 표나. 환자들이 병원 들어오자마자 인테리어 보거든. 첫인상이 중요해. 내가 이런 거 좀 알아. 엄마 말이 맞긴 해요. 피부과는 인테리어가 반이에요. 그치? 내 아들이니까 이렇게 잘 알지. 우리 성민이는 센스가 있어. 그때 헬스장 문이 열리더라고요. 땀에 젖은 남자가 나오더니 예비사돈을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아유, 오랜만이에요. 요즘 왜 안 오셨어요? 운동 빠지시면 안 되는데. 아, 네. 요즘 좀 바빠서요. 곧 다시 나올게요. 꼭 나오세요. 회원님 자리 비어 있으니까. 예비사돈이 어색하게 웃으면서 손을 흔들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저는 화장실 간다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헬스장 사장이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슬쩍 뒤따라 들어갔어요. 헬스장 안은 땀 냄새가 진하게 났어요. 러닝머신 돌아가는 소리가 웅웅거렸죠. 헬스장 사장이 카운터에 앉아있길래 다가갔어요. 저기요, 사장님. 네? 등록하러 오셨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여쭤볼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아까 그 여자분 있잖아요. 저희랑 같이 온 중년 여자분이요. 혹시 아세요? 그분이요? 이 건물주시잖아요. 건물주요?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왜요? 그게 확실해요? 확실하냐고요? 글쎄요, 저도 직접 들은 거라서요. 근데 원래 건물주분은 일본에 계셨대요. 근데 최근에 귀국하셨나 봐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저 여자분이 저희 헬스장 회원이시거든요. 운동하러 다니시면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이 건물 건물주인데 일본에 있다가 최근에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건물 관리 직접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근데 왜 그러세요?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건물이 좋아 보여서 누가 건물주인가 싶었어요. 네. 건물 좋죠. 위치도 좋고 관리도 잘 되어 있고 건물주분이 신경 많이 쓰시나 봐요.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운동 생각 있으시면 언제든 오세요. 체험권 드릴게요. 네, 생각해 볼게요. 저는 헬스장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잠깐 멈춰 섰어요. 일본에서 최근에 귀국했다고요. 건물 관리 직접 하신다고요. 재밌는 얘기를 들었네요. 저는 피식 웃고 다시 예비 사돈에게 돌아갔어요. 어머, 화장실 다녀오셨어요? 오래 걸리셔서 걱정했네. 네, 죄송해요. 좀 헤맸어요. 그래서 어때요? 건물 마음에 들어요? 네, 좋네요. 인테리어 비용 거는 고민해 볼게요. 그래요. 좋게 생각해줘요. 다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치, 성민아? 네, 엄마. 4명이 건물 앞에서 헤어졌어요. 저랑 여동생은 집으로 돌아왔죠. 현관 문을 닫자마자 둘이 동시에 터졌어요. 둘이 한참 동안 웃음을 멈추지 못했어요. 배를 잡고 웃었죠.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언니, 잠깐만. 나 숨 좀 쉬자. 배 아파. 진짜. 한참을 웃다가 여동생 표정이 갑자기 바뀌더라고요. 근데 잠깐.
이거 웃을 일이 아니지. 어? 저 인간들 사기꾼이잖아, 사기꾼. 언니 건물을 자기 건물이라고 우기면서 7억 뜯으려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어이가 없다. 아, 진짜 어이없어. 저런 놈한테 시집 갈 뻔했어? 내가? 의사라고 좋아했더니 사기꾼이었어? 여동생이 치를 떨더라고요.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언니, 저거 어떻게 할 거야? 그냥 둘 거야? 그냥 두긴. 일단 정확히 뭔 상황인지 더 알아보자. 뭘 더 알아봐. 사기잖아. 확실한 사기라고.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지. 혹시 모르잖아. 뭘 몰라. 언니 건물인데. 언니가 건물주인데. 저 여자가 언니 건물 앞에서 언니한테 건물주인 척하면서 돈 내놓으라고 한 거라고. 사실 그 건물 주인 저예요. 저는 최근까지 일본에 있다가 귀국했거든요. 건물 관리는 업체에 맡기고 상가 계약도 담당 부동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헬스장 사장은 제 얼굴을 몰랐던 거예요. 저도 그분들 얼굴을 몰랐거든요. 서로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예비 사돈이 건물주 행세를 해도 아무도 의심을 안 했던 거죠. 아, 진짜. 저런 쓰레기 같은 놈들한테 속을 뻔했다니 내가 바보야, 바보. 지영아, 일단 진정해. 흥분하면 판단력 흐려져. 어떻게 진정해? 언니는 화 안 나? 화 나지. 근데 화난다고 막 덤비면 손해야. 일단 저것들 정체부터 정확히 파악하자. 알겠어, 알겠어, 언니. 여동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속으로 정리를 했죠. 내 건물 앞에서 나한테 사기를 쳐? 그것도 웃으면서? 좋아요. 두고 보자고요. 저는 예전에 알게 된 흥신소 소장에게 연락을 했어요. 몇 년 전의 일 때문에 인연이 닿은 분이었죠. 소장님, 저 한소영이에요. 오랜만이에요. 한 사장님.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조사 좀 부탁드리려고요. 사람 한 명이요. 누군데요? 박성민이라는 사람이에요. 피부과 의사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35살이에요. 자세한 정보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며칠 걸릴 거예요. 네, 부탁드려요. 며칠 뒤에 흥신소 소장에게 연락이 왔어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죠. 한 사장님, 이거 좀 복잡하네요. 복잡해요? 뭐가요? 박성민이라는 사람, 피부과 의사 맞아요. 강남에서 피부과 운영했었고요. 했었다고요? 지금은요? 병원 문 닫았어요. 왜요? 의료사고요. 환자 여러 명이 수술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었대요. 얼굴에 흉터 남고 피부 괴사되고 심한 사람은 얼굴 반쪽이 망가졌다더라고요. 코 없어진 사람도 있고. 세상에. 지금 피해자들이 단체로 소송 걸어놓은 상태예요. 배상금이 상당할 거예요. 수십억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급한 거구나. 네, 맞아요. 근데 더 웃긴 게 있어요. 더요? 어머니라는 사람도 조사해봤거든요. 박순자요. 네, 그 사람이요. 재산이 거의 없어요. 건물은커녕 전세금도 빠듯한 형편이에요. 지금 사는 집도 월세예요. 월세요? 네, 건물주는 무슨 본인 집도 없는 사람이에요. 한 사장님, 이 사람들 뭔 관계예요? 제 동생 남자친구랑 그 어머니예요. 뭐요? 이런 결혼 얘기 나왔어요. 네, 병원 인테리어 비용으로 7억 달라고 하더라고요. 7억이요? 아이씨, 이거 완전 작정하고 사기친 거네요. 결혼 빙자 사기예요. 네, 그런 것 같네요. 한 사장님, 조심하세요.
이런 놈들 보통이 아니에요. 돈에 환장한 놈들이라 뭔 짓을 할지 몰라요. 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소장님. 필요하면 또 연락하세요. 저는 카페를 나왔어요. 속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의료사고의 소송의 배상금. 그래서 돈이 급했던 거구나. 결혼해서 7억 뜯어 먹으려고 했던 거구나. 좋아요. 이제 어떻게 요리를 할지 생각해 봐야겠네요.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저것들을 콩밥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기죄로 처벌하려면 증거가 확실해야 하잖아요. 저는 변호사 친구에게 연락했어요. 수진아, 나 소영이야. 오랜만이다. 소영아, 진짜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법률 상담 좀 받고 싶어서. 시간 돼? 그래, 내일 점심때 볼까? 다음날 변호사 친구를 만나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했죠. 야, 이거 완전 드라마 아니야? 네 건물에서 너한테 건물주인 척하면서 7억 달라고 했다고? 그것도 웃으면서. 미쳤다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 아니, 사기를 치려면 좀 조사를 하고 치든가. 건물주 앞에서 건물주인 척을 해?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 사기죄가 생각보다 까다로워. 기망행위랑 재산 편취 의도가 둘 다 명확해야 해. 기망행위는 있잖아. 자기 건물 아닌데 자기 건물이라고 했으니까. 그건 맞아. 근데 재산 편취 의도를 입증해야 해. 지금 상태로는 증거가 부족해. 부족해? 뭐가 더 필요한데? 상대방이 직접 돈을 요구하고 그게 거짓에 기반한 거라는 걸 명확하게 입증해야 돼. 지금은 인테리어 비용 7억 얘기만 나왔잖아. 그것도 구두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녹음해. 상대방이 돈 요구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녹음해. 건물 자기 거라고 말하면서 돈 달라고 하는 걸 녹음하면 증거가 돼. 녹음? 대화 녹음은 당사자가 참여한 대화면 불법이 아니야. 네가 직접 대화하면서 녹음하면 돼. 아, 그렇구나. 그리고 가능하면 서류도 받아내. 건물 소유권 증빙 서류 달라고 해봐. 위조 서류 만들어서 주면 사문서 위조죄도 추가돼. 서류까지? 응. 사기죄에 사문서 위조죄까지 붙으면 실형 나올 수도 있어. 알겠어. 고마워, 수진아. 근데 소영아, 조심해. 이런 놈들 궁지에 몰리면 뭔 짓 할지 몰라. 알겠어. 저는 집에 돌아와서 여동생에게 작전을 설명했어요. 지영아, 우리 저것들 제대로 잡자. 어떻게? 녹음해야 해. 저 여자가 건물 자기 거라고 말하면서 돈 달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서류도 받아내야 해. 서류? 건물 소유권 증빙 서류. 위조 서류 만들어서 주면 사문서 위조죄까지 붙어. 언니, 무섭다. 완전 작전 짜는 거네? 사기꾼한테는 이 정도는 해줘야지. 여동생이 피식 웃더라고요. 좋아, 언니. 나도 도울게. 저것들 콩밥 먹이자. 며칠 뒤 저는 사기꾼에게 연락했어요. 어머니, 인테리어 건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시간 되시면 만나뵐 수 있을까요? 어머, 그래요? 좋아요, 좋아. 내일 어때요? 네, 좋아요. 약속 당일 저는 먼저 카페에 도착했어요. 자리에 앉아서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뒀죠. 가방 안에 살짝 넣어뒀어요. 잠시 후 사기꾼이 도착했어요. 얼굴이 환하더라고요. 어머, 기다렸어요? 늦었죠?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인테리어 건이라고 했잖아요. 결정하신 거예요?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정확히 얼마나 필요한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요. 사기꾼 얼굴이 더 환해지더라고요. 7억이면 돼요. 7억.
인테리어 업체 견적 받아봤는데 7억이면 최고급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 성민이 병원이니까 제대로 해야지.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어머니, 건물이 어머니 소유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월세가 안 나간다고요. 그럼요. 내 건물이니까 월세 걱정 없어요. 인테리어만 해주시면 돼요. 완전 이득이잖아요. 월세가 얼마나 비싼데. 그 좋은 위치에. 그럼 계약서로 정리하면 좋겠어요. 큰돈이니까요. 계약서요? 네, 7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서로 오해 없으려면 서류로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건물 소유 증빙 서류도 필요해요. 사기꾼 표정이 순간 굳더라고요. 하지만 금방 웃음을 되찾았어요. 아, 그래요? 그럼 며칠 내로 준비해 드릴게요. 서류 뽑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요. 네, 천천히 준비하세요. 며칠 뒤 사기꾼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서류 준비됐어요. 언제 만나요? 다시 만난 자리에서 사기꾼이 서류 봉투를 자신 있게 건네더라고요. 여기요. 건물 등기부 등본이랑 소유권 증명서예요.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서류를 꺼내서 확인했어요. 건물 소유자 이름이 박순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기꾼 이름이요. 깔끔하게 위조한 서류였어요. 저는 표정 관리를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네, 확인했어요. 잘 보관할게요. 그럼 이제 인테리어 진행하면 되겠네요. 언제 입금하실 거예요? 곧 연락드릴게요. 서류 검토 좀 하고요. 그래요. 근데 너무 오래 끌면 안 돼요. 업체 일정 잡아야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문서 위조죄 추가요. 며칠 뒤에 사기꾼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소영 씨, 인테리어 업체 일정 잡아야 하는데 언제 계약 마무리해요? 업체에서 자꾸 물어봐서요. 아, 어머니 죄송해요. 요즘 제가 봉사활동 때문에 시간이 안 나서요. 봉사활동이요? 네, 김장봉사요. 매년 하는 건데 올해는 물량이 많아서요. 그게 끝나야 계약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게 언제 끝나는데요? 글쎄요. 양이 너무 많아서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가서 도와줄까요? 빨리 끝내면 빨리 계약하잖아요.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스스로 걸어 들어오시네요. 어머, 정말요? 그러면 너무 고맙죠. 근데 힘든 일이에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우리 성민이도 데리고 갈게요. 젊은 사람이 힘을 보태야지. 그럼 내일 아침 7시에 봉사 현장으로 오세요.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7시요? 아, 네, 알겠어요. 다음날 아침 봉사 현장에 사기꾼 모자가 나타났어요. 둘 다 운동복 차림이더라고요. 사기꾼은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어요. 소영 씨, 왔어요. 우리 뭐 하면 돼요? 어머니는 배추 절이기 하시고요. 성민 씨는 속 버무리기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둘을 배추 산더미 앞에 세워뒀어요. 배추가 한 500포기는 됐을 거예요. 사기꾼 얼굴이 살짝 굳더라고요. 이거 다 해요? 네, 오늘 목표량이에요. 화이팅이에요, 어머니. 점심때쯤 되니까 사기꾼이 허리를 잡더라고요. 아이고, 허리야, 허리. 엄마, 괜찮아? 괜찮아. 조금만 더 하자. 7억 생각에 꾹 참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웃었어요. 이틀째 되는 날은 연탄 배달 봉사에 동원했어요. 오늘은 연탄 배달이에요. 어르신들 댁에 연탄 갖다 드리는 거예요.
연탄이요? 아직도 이런 걸 쓰는 집이 있나? 네, 한 장에 3kg 정도 해요. 가볍죠? 가볍긴요. 한 집에 200장씩 날라야 하는데요. 좁은 골목 계단을 오르내리며 연탄 나르는 사기꾼 모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라고요. 아휴, 이거 몇 집이나 남았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힘내세요, 어머니. 사기꾼 모자 표정이 일그러지더라고요. 하지만 7억 앞에서 포기할 수는 없었나 봐요. 사흘째 되자 사기꾼 모자가 거의 쓰러질 지경이 됐어요. 사기꾼은 손가락이 퉁퉁 붓고 사기꾼 아들은 허리를 못 펴더라고요. 어머니, 성민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빨리 끝났네요. 그래요? 다 끝난 거예요? 네, 이제 계약 진행하면 되겠어요. 사기꾼 얼굴에 희망이 돌아오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깔깔 웃었어요. 사실 아직 멀었거든요. 봉사가 끝나고 다음날 사기꾼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소영 씨, 이제 계약 진행해요. 우리 봉사도 열심히 도왔잖아요. 네, 어머니, 정말 감사했어요. 오늘 만날까요? 좋아요. 카페에서 봐요. 카페에서 만났는데 사기꾼 아들도 함께 나왔더라고요. 둘 다 얼굴이 들떠 있었어요. 봉사활동 후유증으로 손가락에 파스 붙이고 왔더라고요. 자, 이제 진짜 계약하는 거죠? 입금 언제 해주실 거예요? 그 전에 계약서 정리 좀 하고 싶어요. 계약서요? 서류는 이미 드렸잖아요.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건물주분이랑 병원 대표분이랑 둘 다 서명해야 할 것 같아서요. 둘 다요? 네, 건물은 어머니 소유고 병원은 성민 씨가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나중에 문제 없으려면 둘 다 서명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성민 씨 이름도 계약서에 넣어야 해요. 사기꾼 모자가 서로 눈치를 보더라고요. 잠깐 뭔가 눈빛을 주고받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그렇게 하죠. 성민아, 너도 서명해. 네, 알겠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공범 엮기 성공이요.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 견적서도 미리 받아보고 싶어요. 견적서요? 네, 7억이 큰 돈이잖아요. 견적서 확인하고 입금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어디에 얼마 들어가는지 항목별로 보고 싶어요. 아, 그래요? 그럼 며칠 내로 준비해 드릴게요. 업체에 연락해서 견적서 뽑아올게요. 네, 부탁드려요. 며칠 뒤 사기꾼이 견적서를 들고 왔어요. 두툼한 서류 봉투더라고요. 여기요. 인테리어 견적서예요. 항목별로 다 나와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저는 견적서를 꺼내서 확인했어요. 인테리어 공사비가 항목별로 빼곡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총액 7억 원. 깔끔하게 만든 가짜 견적서였어요. 와, 꼼꼼하게 준비하셨네요. 그럼요. 제가 얼마나 신경 썼는데요. 잘 됐어요. 그럼 이제 입금 준비할게요. 사기꾼 모자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정말요? 아이고,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 감사합니다, 누님. 저희가 열심히 할게요. 빨리 해주시면 더 좋아요. 업체에서 일정 잡으려면 성금이 필요하대요. 네, 곧 연락드릴게요. 저는 견적서를 가방에 넣었어요. 위조 서류에 가짜 견적서까지 증거가 착착 쌓이고 있었어요. 저는 다음날 사기꾼에게 연락했어요. 어머니, 사실 7억을 제가 혼자 마련하기가 어려워서요. 큰아버지께 부탁드렸어요. 큰아버지요? 네, 큰아버지가 사업하셔서 여유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큰아버지가 직접 얼굴 보고 인사받아야 돈을 빌려주신대요. 시골에 사시는데 한번 내려가실 수 있으세요?
시골이요? 어디요? 충청도요. 좀 멀긴 한데. 가죠. 당연히 가야죠. 성민이도 데리고 갈게요. 언제 가요? 내일 가능하세요? 내일이요? 좋아요. 아침 일찍 갑시다. 7억 앞에서는 충청도가 아니라 제주도라도 갔을 거예요. 다음날 저는 사기꾼 모자를 데리고 시골로 내려갔어요. 도착한 곳은 축사가 있는 농가였어요. 소똥 냄새가 진동하더라고요. 사기꾼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어요. 여기가 큰아버지 댁이에요? 네, 농장하세요. 저기 오시네요. 사실 큰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제가 섭외한 진짜 농부였죠. 왔어? 이 사람들이야? 네, 큰아버지. 인사드려요. 사기꾼 모자가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박순자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민입니다. 소영 누님한테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인사는 됐고 돈 빌려달라며. 네. 저희가 꼭 필요해서요. 사정이 있어서요. 공짜로 빌려줄 것 같아? 일해. 일하고 나서 얘기하자. 네? 일이요? 축사 청소해. 저기 삽 있어. 사기꾼 모자 얼굴이 굳더라고요. 하지만 7억 생각에 거절할 수 없었나 봐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할게요. 사기꾼 모자가 축사로 들어갔어요. 소똥, 돼지똥이 산더미였죠.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사기꾼이 구역질을 하더라고요. 성민아, 참자, 참아. 엄마, 나 토할 것 같아. 진짜 못하겠어. 참으라고. 7억이야, 7억. 7억 생각해. 알았어. 알았어. 하면 되잖아. 둘이서 삽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대충대충 하더라고요. 농부가 그걸 보고 소리쳤어요. 야, 그렇게 대충 하면 돈 없어. 사기꾼 모자가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7억이 날아갈까봐 더 열심히 삽질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건 일당 얘기였어요. 일당 10만 원 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사기꾼 모자는 7억인 줄 알고 죽어라 파더라고요. 저는 뒤에서 지켜보면서 속으로 배꼽을 잡았어요. 소똥 범벅이 된 사기꾼 모자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며칠 뒤에 사기꾼 모자와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 도착하니 둘이 먼저 와 있더라고요. 얼굴에 기대가 차 있었어요. 소영 씨 왔어요? 앉아요, 앉아.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앉자마자 사기꾼이 본론을 꺼내더라고요. 이제 빨리 입금해야 인테리어 착공해요. 업체에서 성금 달라고 난리예요. 오늘 입금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알겠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은행 웹을 열고 사기꾼 계좌로 송금했죠. 100만 원이요. 입금했어요. 확인해 보세요. 사기꾼이 신나서 휴대폰을 확인하더라고요. 근데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입금이요. 100만 원이요? 왜 고작 100만 원이에요? 7억이라고 했잖아요. 누님, 7억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그거요? 저는 피식 웃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거든요. 이상한 점이요? 뭐가 이상해요? 어머니가 그 건물 건물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요. 내 건물이에요. 서류도 드렸잖아요. 근데요, 제가 그 건물 건물주거든요. 네? 제가 그 건물 주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어머니도 건물주세요? 건물주가 2명이에요? 신기하네요. 사기꾼 모자 얼굴이
동시에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그게 무슨... 어머, 제가 사기당했나 봐요. 100만 원이나 입금했는데 어쩌죠? 저 피해자인가 봐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저기, 누님, 잠깐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참, 어머니가 주신 건물 소유권 서류 있잖아요. 그거 위조죠. 잘 보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눈 대화 다 녹음했거든요. 어머니가 건물 자기 거라고 하시면서 7억 달라고 하신 거 다 있어요. 사기꾼 모자가 말문이 막힌 채 서로 쳐다보더라고요. 사기꾼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그게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요? 뭐가 오해예요? 어머니 건물 아닌 거 맞잖아요. 제 건물인데요? 그게 아니라... 그리고 인테리어 견적서도요. 가짜죠? 그것도 잘 보관하고 있어요. 성민 씨 서명도 있던데 공범이시네요. 사기꾼 아들 얼굴도 새하얘지더라고요. 김장봉사, 연탄 배달, 축사 청소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저는 재밌었거든요. 소똥 냄새 아직도 나시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조만간 또 뵐게요. 경찰서에서요. 사기꾼 모자가 굳어진 채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카페를 나왔어요. 밖에 나오니까 날씨가 참 좋더라고요. 제가 나오자마자 경찰들이 카페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미리 변호사 친구를 통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타이밍 맞춰서 출동해 달라고 부탁했었죠. 카페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이더라고요. 경찰이 사기꾼 모자에게 다가가는 게 보였어요. 사기꾼이 벌떡 일어나면서 뭐라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아마 무슨 소리냐고 발악하는 것 같았어요. 경찰이 뭔가 설명하더니 서류를 보여주더라고요. 건물 소유권 위조 서류랑 녹음 파일 증거 확보했다는 얘기였겠죠. 사기꾼 아들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도망치려고 했나 봐요. 근데 카페 문 앞에서 바로 잡히더라고요. 경찰이 2명이나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도망칠 생각을 했으면 운동을 좀 하시지. 김장 봉사에 연탄 배달에 축사 청소까지 하셨으면 체력이 좀 붙었을 텐데 아쉽더라고요. 사기꾼 모자가 수갑이 채워지더라고요. 손목에 팔찌 하나씩 차시더니 경찰차에 태워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어요. 경찰차가 사라지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왔죠. 재판이 열렸어요. 사기꾼은 사기죄와 사문서 위조죄로 기소됐어요. 사기꾼 아들도 계약서에 본인 이름으로 서명했으니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죠. 제가 일부러 서명 받아둔 게 여기서 빛을 발하더라고요. 재판 과정에서 사기꾼 아들의 과거도 다 드러났어요. 강남에서 피부과 운영하다가 의료사고 내서 병원 문 닫은 것, 피해자들한테 소송 걸려서 배상금 물어야 하는 것, 그래서 결혼 사기로 돈 뜯어내려고 했던 것 다 까발려줬죠. 의료사고 배상금까지 겹치니까 사기꾼 아들은 재산이 전부 날아갔더라고요. 판결이 나왔어요. 사기꾼은 징역 3년 실형 선고 받았어요. 사기꾼 아들도 공범으로 징역 2년 실형 선고 받았고요. 모자가 나란히 교도소 갔어요. 효도 여행은 못 가도 교도소 동반 입소는 하시더라고요. 재판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니까 여동생이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쓰레기 같은 놈 걸려서 다행이라고요. 언니 아니었으면 진짜 인생 망할 뻔했다고요. 저도 동생을 안아줬어요. 다행이었죠. 진짜 다행이었어요. 사건이 마무리되고 저희는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각자 할 일하고 저녁에 같이 드라마 보고 그렇게 평범한 하루하루가 돌아왔죠. 여동생이 처음엔 결혼 못한 게 속상했대요.
의사 남편이라고 좋아했는데 사기꾼이었으니까요. 창피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오히려 다행이라며 웃더라고요. 진짜 결혼했으면 인생 망했을 거라면서요. 저는 여동생한테 좋은 사람 분명히 나타난다고 말해줬어요. 그 사기꾼들이 남자 대표는 아니니까요. 다음엔 제대로 된 사람 만날 거라고요. 대신 다음엔 제가 먼저 신원 조회하겠다고 했어요. 흥신소 소장님이랑 친하니까요. 여동생이 언니 덕에 인생 망칠 뻔했던 거 피했다며 고마워하더라고요. 7억 뜯기고 사기꾼 며느리 될 뻔했다면서요. 저는 가족인데 당연한 거라고 했어요. 저는 여동생 손을 잡아줬어요. 앞으로도 둘이 잘 살자고요. 여동생 손이 따뜻하더라고요. 사기꾼들은 교도소에서 콩밥 먹고 있고 저희는 집에서 맛있는 밥 먹고 있고 세상이 참 공평하더라고요. 나쁜 짓을 하면 벌 받고 착하게 살면 복 받고 이게 행복이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